지금이라도 놓고 해야지. 네. 네, 엠니스트 우리가 그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중에서 엠니스트 784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왔고 번치라고 되어 있는데 번치는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비슷한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데이터, 타겟 등등등의 그런 그 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봤더니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7만 개의 로, 7만 개의 샘플이 있다는 얘기고 컬럼이 784인데 이 784가 의미하는 거는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인 이미지를 의미를 한다. 세로 길이 먼저죠.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이런 크기의 이미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봤더니 타겟은 1차원 시리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7만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만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고 숫자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요.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1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문자열.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x를 어떻게 할 거냐면 mlist 데이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values라고 하시면 numPy 배열이 되죠. 복사를 해버릴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고요. mlist 그 다음에 target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target이라고 하시고 values 이러면 그 numPy 배열이 될 거예요. 그죠? numPy 배열이 될 거고요. 이거를 숫자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변환하실 때 as typ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nt로 변환하겠다라고 하시면 int 한 다음에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x를 배열로 만든 거예요. 배열로. 예, 이렇게 배열로 만든 거고요. y도 배열로 만든 거예요. y.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아셨죠? 이제 x와 y는 전부 다 그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됩니다.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되고요. 쉐입 출력해보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x 쉐입 출력해보시면 7만 개가 있고 784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타입은 뭐냐면 샘플 개수를 의미를 해요. 그죠? 이미지 샘플 개수가 7만 개란 얘기고요. 그 다음 78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의 세로 크기 곱하기 가로 크기. 이게 784인 거예요. 28 곱하기 28을 하니까 784가 나오는 거고요. 이미지 샘플이 7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y는 당연히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y의 쉐입이라고 출력을 해보시면 당연히 7만 개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에는 샘플 7만 개의 그 숫자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784개의 숫자가 있죠. 이 784개의 숫자를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픽셀들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세로 길이 28,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8인 픽셀에 있는 각 점의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우리가 화면에 그려보게 되면 그게 5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5자 비슷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그려서 각 변환해서 그려보시면 아마 0자처럼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보시는데요. 그 7만 개의 샘플 중에서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샘플을 화면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손글자가 써져 있는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릴 때 사용하는 함수는 그 파이 플러스에 있는 imshow 이용하시면 돼요.
네,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같이 2차원 배열로 변환만 하시면 돼요. 변환만 하시면 되는데 잠깐 이렇게 좀 보면은요. 이미지 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0번을 뭐라고 할 거냐면 X에 있는 첫 번째 원소. 자, 이렇게만 하면 얘는 모양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만 하면 모양은 이미지 0번의 모양은 1차원 배열이죠. 784개의 점들, 픽셀에 있는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리쉐입을 해주시면 돼요. 리쉐입을 할 때 세로 크기 28, 가로 크기 28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모양이 28 곱하기 28이 되겠죠. 이게 그 흑백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이거 그대로 우리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몇 개? 여기에 28개.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 여기도 28개. 여기도 몇 개? 여기도 28개. 그런데 일정 부분들은 이제 숫자들이 좀 있죠. 0에서 255까지의 숫자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고 이거를 그려줄 때에는 plt.imshow를 하시면 돼요. imshow를 하시고 x 자리에다가 2차원 배열. 이게 이미지 0번이죠. 이미지 0번이고요. 그 다음에 plt.show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흑백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노란색 비슷하게도 보이고 초록색 비슷하게도 보이고 파란색 비슷하게도 보이죠. 이거는 그 파이플럿의 기본 동작이 그 컬러 이미지를 그리는 게 기본 동작으로 되어 있어서 저 색깔들을 컬러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보였던 거고 일단 크기는 여기 세로 크기가 28, 그 다음에 가로 크기도 28이에요. 숫자는 뭐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쓴 거니까 5자 아닐까요? 5자? 5자 같아 보이죠? 대략. 그 타겟에서 첫 번째 원소가 뭐였어요? 타겟에서 첫 번째 원소가 5였죠. 그러니까 이게 손글씨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글씨 이미지. 손으로 이렇게 쓴 건데 이렇게 쓴 게 실제로 5라고 쓴 거다라고 레이블이 있는 거죠. 레이블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이게 컬러 때문에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라미터 중에서 뭐가 있냐면 C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컬러 맵이란 뜻이에요. 컬러 맵. 이 컬러 맵을 두 번째 아규먼트가 컬러 맵이죠. 컬러 맵을 지정을 하면 흑백 이미지로 보이게끔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plt.cm, cm이 컬러 맵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컬러 맵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컬러 맵은요. 문자열로 쓰셔도 돼요. 문자열로 바이너리라고 쓰셔도 되고요. 문자열로 바이너리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플럿 컬러맵 바이너리 이렇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얘는 뭐냐면 아까 흰색을 0을 흰색으로 취급을 해요. 0을 흰색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흰색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블랙이에요. 200, 255 또는 1.0. 0을 흰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5나 1.0 큰 숫자들을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이게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또 컬러 맵 중에서 흑백을 표시할 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레이 스케일. 이거는 검은색을 0으로 취급합니다. 검은색을 0으로 취급을 하고요. 검은색에서부터 흰색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흰색이 255 또는 1.0. 컬러 맵만 한번 바꿔볼까요? 자, plt.imshow 똑같은 이미지인데 컬러 맵을 plt.cm.gray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plt.show를 하시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이 반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흰색 바탕에다가 검은색으로 손글씨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컬러 맵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손글씨 이미지를 흰색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컬러 맵을 그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표시를 하실 때는 보통 바이너리나 그레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RGB가 최대로 들어가면 얼마죠? RGB가 최대로 들어가면 이거 무슨 색깔이죠? 이거 색깔의 색의 삼원색이 아니라 빛의 삼원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빛은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최대로 섞이게 되면 이거는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이 그 빛의 삼원색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레이 스케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55가 흰색. 255가 흰색인 게 빛의 삼원색 그거를 그대로 표시를 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거를 반전시켜 버린 게 바이너리 스케일이에요. 근데 보실 때는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보기 좋을 거예요. 흰색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펜 글씨 쓴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컬러 맵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이미지 100개를 10 곱하기 10배 서브 플롯에 시각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서브 플롯을 몇 개를 만들자? 서브 플롯을 100개를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행으로 이렇게 10개를 하고 컬럼으로도 10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각각 그리는 거예요. 뭐 5, 0, 1, 뭐 4, 뭐 이런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0개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해보십시오. 반복문 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렸군요. 이 로드 데이터 패치 ML에서 그 2차원 배열이 왜 784개짜리를 갖고 있는 건지 1차원으로 변경됐는지 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분류할 때 사용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류할 때 썼었던 것들. 기억나는 클래스 이름들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분류.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 분류할 때 사용을 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분류할 때 사용을 했었죠. 네.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등등등. 뭐 SVC도 있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었어요. 분류할 때.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KNN 만들었다라고 하면 KNN.fit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train set, test set 이렇게 train 이렇게 넣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훈련시킬 때 여기 몇 차원 배열 사용하죠? 여기는 2차원 배열 사용하죠. 여기는 1차원 배열 사용하죠. 그렇죠? 모든 알고리즘이 사이클런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 꼭 분류기만이 아니라 SGD 리그레서도 마찬가지고 K네이버스 리그레서도 마찬가지고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부 다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 한 장이 28 곱하기 28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이미지 한 장이죠. 이미지 한 장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몇 장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걸까요? 우리 지금 7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7만 개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7만 개의 이미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거 몇 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샘플의 개수가 7만 개고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28이고 이미지의 가로 길이가 28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3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피팅 시킬 때 모양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28 곱하기 28이라고 1차원 배열, 이미지 한 장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7만 개고 이미지 한 장에는 718인가? 28 곱하기 28이 얼마죠? 그 784, 그죠?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 7만 장의 이미지고 이미지 한 장마다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런에서는 예제 데이터 셋을 만들어 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줬던 거예요. 근데 신경망 할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1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넘기기도 하고요. 3차원을 그대로 넘기기도 하고, 그거는 뭐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컬러까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컬러까지 들어가면 여기 곱하기 3. 이렇게까지 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들어.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샘플 개수. 무조건 샘플 개수고, 뒤쪽에 있는 게 특성들의 개수인데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각 픽셀에 들어있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원으로 펼쳐버린 것 뿐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나왔던 건지. 근데 시각화를 하려면 다시 되돌려야 돼요. 시각화를 하려면 이렇게 1차원으로 펼쳐놓은 녀석 가지고서는 시각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2차원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사용하기 위해서 1차원으로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는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만드셔야 이미지가 시각화가 됩니다. 답변 됐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X의 모양 자체가 2차원 배열이에요. 앞에 있는 7만 개는 샘플 개수, 이미지가 몇 장 있다. 이미지가 7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7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성의 개수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생각해 보면 행의 개수, 이 행의 개수가 샘플 개수잖아요. 간단하게 아이리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리스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150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성은 몇 개 있어요? 특성은 꽃받침, 랭스, 꽃받침, 위드스, 꽃잎, 랭스, 꽃잎, 위드스.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컬럼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4개. 훈련시킬 때 어떻게 2차원 배열 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응? 이미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이미지 한 장이란 말이에요. 응? 아이리스 붓꽃 하나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에는 픽셀이 몇 개가 있어요. 가로에 픽셀이 28개가 있고 세로에 픽셀이 28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784개의 픽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픽셀들을 옆으로 쭉 늘려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 여기 있는 28개, 여기 있는 28개,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있는 28개, 그 밑에 줄에 있는 28개. 그러면은 행 하나가 이미지 한 장이란 말이에요. 행 하나가 이미지 한 장이고 이런 이미지가 몇 장 있는 거다? 7만 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리스랑 다를 게 없죠. 특성이 4개짜리가 특성 784개짜리로 바뀐 거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한 장을 뽑아낸 거예요. 거기에서 한 장을 뽑아낸 거죠. 한 장. 7만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냈으니까 그거는 1차원 배열 맞아요. 1차원 배열. 1차원. 2차원 배열에서 행 하나만 뽑아내면 1차원 배열이죠. 그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한 거죠. 변환한 이유는 이렇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네. 요거는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요거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